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댓글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100선을 오늘 터치를 하긴 했는데 2100선 밑으로 다시금 조금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 정도 한 0.2%, 0.3%대의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00포인트 장초반에 좀 찍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2091까지 밀렸다가 94 회복하고 다시 93, 4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좋은 재료가 글로벌 증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2100선 위로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변심이 좀 오늘 컸습니다. 말 나온 김에 수급 주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파네요. 630억 원. 현선물 시장 외국인 오늘 모두 매도 포지션 잡아가고 있고요. 기관만 삽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연계금 쪽에서 주로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52.84입니다. 코스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지금 완전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HLB가 오늘 급락 나오고, HLB 생명과학이 급락 나오고, 헬릭스미스도 빠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선별적으로 오늘은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못 가는데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56부터 651까지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보시면 쌍끌이 매수긴 합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요. 개인이 팝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같이 또 사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인데 1170원이 또 무너지네요. 1168원 5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월요일 장입니다. 한편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몇몇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SK텔레콤, 호텔신라, 우리기술투자, 삼성출판사, 마지막으로 삼육물산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SK텔레콤부터 만나보시죠. 카카오와 SK텔레콤의 지분 교환 소식에 두 종목 모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현재 전날 대비 0.64% 올랐습니다. 23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보다는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3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는 신주를 발행해서 SK텔레콤에 배정하게 되는데요.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의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의 1.6%를 보유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통신,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미래 ICT 등 4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한편 호텔신라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63% 내렸습니다. 76,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 계속 횡보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는 올해 3분기 잠정 연결 매출액이 1조 4,753억 원, 영업이익은 57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약 15%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시내 면세점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항 임차료 상승에 따른 판관비도 늘어났고요. 출국자가 감소하면서 공항 면세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 면세점은 약 30억 원 수준의 적자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악재가 호텔 신라의 3분기 실적 부진을 가져왔다는 해석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기술 투자가 급등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현재 전날 대비 24% 넘게 올랐습니다. 3,26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최고가는 3,380원입니다. 시 주석이 24일 중국을 위한 주요 돌파구로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표준화 연구를 확대하고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가상화폐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40%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비덴트 등 관련주들도 오늘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삼성출판사는 지난 한 주간 주가가 무려 80%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은 급등에 따른 단일가 매매 조치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13% 넘게 내렸습니다. 2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 단일가 매매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토박스 코리아와 오로라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기상어의 인기가 식었다거나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육물산인데요. 현재 전날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0시 이후에 수직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삼육물산은 자회사인 SR테크노팩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신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R테크노맥과 푸르밀이 함께 산소 차단 코팅 기술을 적용한 포장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재활용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기술은 인류의 난제로도 꼽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육물산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의 그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 그 시장에 좀 약간 소폭 오르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을 오늘 좀 시장적인 특징이 어떤 특정적인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오른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가 되면서 지난주 후반까지 주가에 좀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 첫 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그나마 좀 수그러뜨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좀 시장이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 시그널로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대외 경기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는 상태지만은 이것보다도 그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브렉시트 우려 경감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를 낮춰주는 한마디로 위험자산 선호도 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도 그렇지만은 우상향 방향 쪽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특징적인 사항이라 본다고 한다면 그 IT 부품주들, 특히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폴더블, 그리고 5G와 관련된 이 PCB와 FPCB 쪽에서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오늘 상승세, 인터플렉스나 심텍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호텔신라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7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5% 감소한 수치인데, 이것 때문에 호텔신라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서두 말씀드렸던 IT 부품주들의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우선 지난주 초반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선 고객사의 ODM 쪽에서의 스마트폰 생산 전환, 그리고 2020년에 중저가 모델의 점유율 하락 우려 여러 가지의 안제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그 우려감은 너무 좀 우려 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고객사의 ODM 생산 확대에도 나무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가격 상승, 그러니까 부품 공급 단가의 상승 효과가 나와주면은 이런 부분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A 시리즈 스마트폰 시리즈 중 주력 모델의 전면 카메라 공급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 39,300원,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나무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IR맨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IR맨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 한 군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2016년도 5월 1일에 신설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사업부를 밀접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핵심 재료 중 하나죠. 양극화 물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양극화 물질 중에 NCA와 NC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지고 만든 양극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NCA와 NCM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 감축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재료를 만들고 있는 양극화 물질을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실적 성장을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이 2차 전지고요. 그 핵심 소재가 바로 양극화 물질이고 이 제품을 에코프로비엠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핵심 재료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요, 소재 중에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수요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성장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부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A와 NCM 시장 점유율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2위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에코 프로비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강점은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를 보면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양대 기업 모두 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당연히 재료도 더 많이 끌어오겠죠. 따라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양대 기업의 생산 설비 증설에 따라서 역시나 수요 확대도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다 보니까 전방 수요 확대로 매출 급성장이 올해 4분기부터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질문해 주신 건데, 자,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만약에 소재를 내재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소재의 내재화를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소재 내재화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파 증설 효과인데요. 자, 최근 뉴스가 나왔었죠. 공시가 나왔습니다. 10월 22일 날 포항 제1공장 준공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자, 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요. 양극 소재 연간 3만 톤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1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포항 쪽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지금 2공장을 준공할 것으로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면서 전방 산업의 수요를 완벽하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거의 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물량을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는 납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캐파 증설 효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높은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안정적인 대형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처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하향 흐름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은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7%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부터 실적 성장 그리고 내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 확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받았던 것을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역시나 중장기적인 매력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PT로 돌아가서 오늘 또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인산가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3분기 매출액이 75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7.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7%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인산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독보적인 주겸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겸 관련된 제품과 주겸 응용 제품들을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은 대형 기업들과 대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신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통 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잘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 차트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가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일단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조금 적자를 기록했지만요. 올해는 단 한 번도 실적 적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가의 최근 차트를 보면요. 지금 오늘 역시나 강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지금 6.09%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반등도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인상가 오늘 호실적 공시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시는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넘는 이 급증을 보여줬고요. 자, 3분기 매출액도 2,7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9%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LED라든지 이런 5G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방 산업이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좋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가장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5G라든지 폴더블 관련된 디바이스 기계들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한솔테크닉스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PBR이 지금 0.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솔테크닉스의 최근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의 뭐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018년도 작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한솔테크닉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18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1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올해 들어서 다시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3분기 실적은 오히려 더욱더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난 조정을 받아서 가격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실적은 지금 너무나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한솔테크닉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PBR이 지금 0.6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전고점 영역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올해 고점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점에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낮아 있는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 따라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큰 수급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 이런 한솔테크닉스와 같은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5G라든지 또는 이런 지금 OLED라든지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관련된 소재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성장은 지금 거의 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5G라든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LED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재료를 만들고 있는 한솔테크닉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업 에코프로베입니다. 역시나 지금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실적 3분기는 잠시 주춤했었지만 4분기부터 엄청난 실적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 재료인 양극화 물질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베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사실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잖아요. 지금 네. 이게 괜찮은 시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수급 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죠. 괜찮은 시장이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를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길게 가기보다는 좀 짧게 가야 돼요. 이거 그렇죠. 시장? 개별주 위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단은 오늘 수급상 보면은 예. 금요일 날 시장까지는 다소 좀 위태위태했는데 예, 금요일 날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자, 월요일 날 시장이 중요하다. 일단 금요일 날까지는 잘 지켜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요일 날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다음번 리스크 요인이 올 때까지는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경제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수요일 날부터 중요한 지표 발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GDP 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GDP 발표가 수요일 3분기 GDP 발표가 21시 30분에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표를 시작으로 자, 그 다음 날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줄줄이 또 발표가 나고 유로존 GDP까지도 발표가 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후로 또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지표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상황보다 안 좋게 발표 나올 경우 또 시장에 리스크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면 일단 수요일 날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중요한 발표들이 있으니 다시금 그때부터 리스크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그러면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우상향을 살짝은 기대를 해봐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크게 같고요. 무너지지 않고 뭐 횡보나 아니면 약간 우상향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도 많이 안 팔고 아직까지 네. 좀 버티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강력하게 지금 현재 수급에서 매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매도 포지션이 나타났다고 해서 강력하게 또 지수를 밀어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처음으로 유진 로봇을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요.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먼저 좀 흐름을 좀 보면은 10월 22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윗꼬리가 좀 말렸고요. 그 다음에 10월 24일도 고점을 더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또 밀렸거든요. 이러한 흐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매수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무 구조를 보면 또 그닥 좋지는 않아요. 쭉 내려보시면은 재무 구조 상황은 거의 지금 3년 연속 적자에 2019년까지 만약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 가능성이 있는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급상의 단기적인 매수력과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공지능 컨퍼런스 참석 이후 또 AI를 국가 전략으로 강조를 하면서 또 이 AI 관련 또 로봇 관련 이슈가 또 다시금 단기적으로 불며 주가 단기적인 급등력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요일 날 AI 월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AI 월드컵. 이거는 이제 AI 축구 경기, AI 경기 해설자, AI 저널리스트 등 세 가지를 지금 뭐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때 12개국 30개 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나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을 한 금요일 날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청소 로봇, 교육용 로봇, 그리고 유비쿼터스 홈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유진 로봇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세가 무너진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재무 구조는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은 2,900원을 잡고 현재 3,000원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긍정적으로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3,6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3,600원이 강력하게 돌파된다면 4,300원까지 또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단기적 관점으로 저항 여부 판단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죠. 이제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플라잉카 이슈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한 가격대가 대략 한 45,000원에서 43,000원권역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급등력이 나오면서 49,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 같이 뭐 플라잉카 이슈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 난 것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접근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절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홀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시세가 49,000원 밑으로 밀리지 않고 상승력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 자리를 한번 간단하게 또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일단은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53,300원 정도까지 반등력이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53,000원권이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엄청난 저평가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저항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싼 가격에서 잡고 수익권이라면 그냥 홀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가 3조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 2배가 올라도 저평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대략 한 1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고평가권역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10만 원 자리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네요. 지금 5만 원대니까 여기서 2배 올라가도 저평가고 한 12만 원 정도가 가야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좀 여윳돈을 우리가 이제 언급한 자리 45,000원 이하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12만 원대까지 크게 바라보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는 제가 거의 한 2달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시푸드 업체이죠. 시푸드 관련 회사들 중에 가장 재무 구조가 우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푸드 회사들은 뭐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다든가 또 매년 성장을 못하는 기업도 좀 존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산 가치 2,244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949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5,400원 이하로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이 5,400원 이하로 모았다가 6,000원에 팔고 또 5,400원 이하로 모았다가 6,000원에 파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업도 대략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12,000원 정도를 찍어줘야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5,000원대 가격, 5,500원 그리고 이 5,400원대 가격은 굉장히 안전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하로 최대한 평단을 낮추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면 한 6,000원권부터 단기 매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모아가시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하시던가 내지는 5,400원 이하로 모아가시면서 대략 12,000원대까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최근에는 좀 지그재그 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단기적이진 않지만 중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횡보성 파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횡보성 파동 흐름을 벗어나는 가격 흐름이 6,250원을 돌파하는 가격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횡보권을 흐르다가 6,25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조 시푸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나노메딕스 지난 시간에 접근했는데 주가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손절 처리됐을 것 같은데 손절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짧게 짐 로저스 방문 이슈로 인해서 전일이었죠. 그렇죠. 예. 노렸던 거였는데 그 전일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했던 가격이 1,500원짜리였는데 1,400원짜리를 찍고 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조금 이제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매도 사인을 약간 약손절 처리를 조금 해드린 지금 상황인데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바로 음봉이 좀 강하게 밀리면서 시세가 죽어버렸죠.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손절은 좀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12억짜리 대규모 적자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879억입니다. 이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슈가 없고 이슈가 사라지고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여러분들이 손실권으로 물고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희망을 품고 버티기에는 조금 버티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래서 나노메딕스를 아직까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시간보다 지금 내려가는 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를 부탁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이제 유진 로봇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도 좀 적자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좀 이것도 단기적인 좀 이슈로 접근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어요. 일단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겠지만 지금 656억짜리가 시가총액이 현재 1,131억으로 다른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 시장에 부각을 덜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재무 구조보다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이틀 연속이 아니고 격일로 조금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10월 22일 한 번 나타났고 10월 24일 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 고점도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이러한 패턴을 좋아해요. 좀 고점을 좀 더 높여 나가고 그리고 시세는 크게 분출되지 않고 횡보성 추세에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보다 더 강력하게 분출하는 이런 거를 좀 저는 강력하게 짧게 좀 단기적으로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짧게 한번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고 이슈도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공지능 컨퍼런스 참석해서 AI 국가 전략을 강조를 하였고 이번에 국제 인공지능 월드컵이 있는데 금요일 날 개최할 예정이죠. 이때 12개국 30개 팀이 참여해서 AI 축구 경기, AI 경기 해설자, AI 저널리스트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로봇 관련주 내지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2,900원 그리고 이대로 시세 분출 시에 한 3,500원에서 3,600원 강력하게 돌파할 시에는 4,300원까지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좀 시세가 강력하게 밀렸는데요. 코이버입니다. 코이버. 예전에 추천을 좀 그렇죠, 하신 적 있지 않아요? 예, 5G 장비를 그쵸. 만드는 회사들 중에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제일 싸다. 낮은 종목이고 이렇게, 예. 또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5G 관련으로 상승한 게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양자 보안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자 보안 쪽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좀 코이버가 강력하게 주목을 받은 것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양자 보안 관련 통신 장비 쪽에서 매출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조금 이제 매도세가 강력하게 출하가 되면서 시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2분기 실적부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3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다면은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 특히 이제 5G 관련 통신 장비 업체들은 전부 다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버만 유일하게 낮게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 양자 보안 통신 장비 관련 이슈로 부각받으면서 이제 자기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슈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현재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좀 음봉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이제 캔들적으로 기술적 접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9,830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짧게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9,830원짜리에서 건드렸는데 그날 종가나 그 다음날 시초가가 9,830원을 살짝 이탈시킨다? 그럼 빠르게 9,830원에 매도를 하고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9,200원짜리에서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짧게 뭐 캔들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시세를 여러분들이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고 생각 이상 강력하게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이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먼저 9,800번님의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초록뱀이고요. 1,781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무 구조를 보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이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상 실적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다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왜냐면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받고 있지는 않아요. 922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173억이죠. 그리고 내년에 이슈를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뱀이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유명한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하나 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다면 시세 부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록뱀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시는데 이왕 물린 거 여기서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내년 정도까지 끌고 가서 방탄소년단 관련 드라마 이슈가 나올 때 본전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는 지금 현 구간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내려오시면 대략 한 1,300원에서 1,290원 정도에서 기술적 추가 매수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탈되면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내년에 만약에 진짜 이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 급등 나올 때 평단 처리 내지는 본전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반등력이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게 된다면 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손실을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996번님께서 우진비엠지 3,538원에 비중 10%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손절가 궁금해하셔요. 네,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대응을 이제 일정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죠. 왜냐하면 적자 회사고, 그리고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적자의 고평가 종목인데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동물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지속 연달아 2년 연속 적자에 3년 연속 적자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376억짜리 회사가 현재 688억, 빠졌는데도 688억이에요. 그러면 부각받았을 때는 주가가 더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진비엔지는 손절을 이미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매수가가 3,528원이니까 너무 높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3,280원 정도 깨졌을 때, 내지는 3,350원 깨졌을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어요. 그렇다는 건 일단은 뭐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자리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라인이 이제 2,510원짜리가 되겠네요. 2,510원. 2,510원짜리를 만약에 캔들상, 일봉상 캔들상 깨고 내려가면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2,51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등을 볼 수 있는 게 2,880원. 돌파 시에는 재수가 좋으면 3,17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10원짜리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이탈되면 전량 손절, 반등 나오면 2,890원 한번 보고 강력하게 돌파 나오면 3,200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비엔지에 대한 가격 전략 하나하나 또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 들어와 있습니다. 23만 6천 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절반, 0617번님인데 삼성 SDI 사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네, 지금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모습이고요. 근데 최근 2019년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제 ESS 저장 장치가 자꾸 이제 화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 실적은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또 다소 또 안 나와 버리면 또 시장 리스크로, 이 종목의 리스크로 또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지금 삼성 SDI 매수가가 23만 6천 원인데 지금 22만 9천 원이니 여기서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일단 23만 1,50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좀 빠져나오는 매도의 관점을 한번 품어보시고, 23만 1,500원짜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3만 6천 원 정도 자리에서
좀 전량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이 시장 트렌드상 지금 당장 큰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전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주가가 일정 부분 쭉 내려왔을 때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갑니다. 한스바이오메드고요. 4894번님께서 22,000원의 비중이 좀 높아요. 40%. 종목 상담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체 이식용 피부 이식제 그리고 이제 뼈 이식제 그리고 실리콘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가슴 보형물 쪽에서는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이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710억짜리 회사가 현재 2,213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기술적 측면에서 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하려면 제가 한번 파동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동상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1,900원, 대략 한 22,000원이라 하죠. 요 22,000원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2,000원을 기점으로 손절 대응하시고 22,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첫 번째로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24,100원짜리, 돌파가 된다면 25,500원짜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3366번님의 종목이고요. NK 들어와 있습니다. 2,050원에 오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절반 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고정식 소화장치, 즉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화재 진압 장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NK 같은 경우 좀 시세가 좀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무구조도 그닥 좋지가 않아요. 현재 재무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순인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좀 아니다라고 일단 제가 보고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이 손실이 났어요. 2,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손실이 많이 나도 일단은 손절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미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좀 정해드릴게요. 1,12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반등을 일단 좀 바라보세요. 1,120원. 1,120원이 이탈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12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강력한 좀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보는 자리가 1,300원짜리입니다. 1,300원짜리. 1,300원짜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강력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300원 매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 그럼 1,5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94.77 일단 2100선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모자른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00선 터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90선으로 다시 밀려 내려온 다음에 9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종일 오늘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온종일 삽니다. 1,401억 원.
투신과 연기금 지금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의 양매수고요. 투신은 325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소폭씩 매도를 잡습니다. 600억 원대 현물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에서도 한 605거래 정도 지금 매도가 잡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지속적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SK하이닉스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5%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만 원 부근입니다. 현대차 1.2% 빠지고 있고요. 6위부터 12종목입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주 여기 뭐 지금 현대모비스까지도 거의 보합 아니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하락은 안 하네요. 그래도 652.7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면 코스닥 역시 뭐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651이 오늘 장중 저점이고요. 잠깐 파란불도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이 매수긴 한데 지수는 좀 글쎄요죠.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는데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계금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쪽에서 팝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투신해서 파는데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면 투신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량씩 환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있고 개인은 양시장 모두 상승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문제죠. 지금 HLB가 뭐 급등해서 23만 원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지금 13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약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3.68%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메디톡스까지 소폭씩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은 선물옵션과 관계된 물량 프로그램 차이가 관계된 물량이 좀 유입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특이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 좀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경계하는 것은 지수가 특히 미국 지수가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고점을 살짝 오버슈팅할 때 나오는 그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쪽은 의약 바이오 쪽과 연계되어 있는 IT와 연계되어 있는 공매도 환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수를 올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제한적인 상승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하락 모멘텀이 오늘도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글로벌한 순풍 영향이 우리 장 초반에 좀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미국이 미중 1차 협상 이후에 지금 진전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장도 좀 상승의 기운을 좀 몰아넣었고요. 여기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연기를 합의하면서 불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10월달 오면서부터 좀 중반 하반부로 넘어오면서 10월달까지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 현물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 수출 부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독일까지도 독일과 중국,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돼 있고 수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 현물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조금 제한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의 섹터별 흐름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가 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오늘 상승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의약 바이오 쪽에 공매도 한매가 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이 낙폭이 컸던 기계업 중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은행업종인데요. 은행업종은 오늘 거의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한 4.6%가 넘는 업종 전체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반기에 은행주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다, 선방했다라는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지금 이제 3분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예대차 마진이 줄어들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하향할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좀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은행주는 마이너스 4.6%가 넘는 급락을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0.27% 올라오면서 2093.6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은 0.01% 그래도 상승 마감입니다. 652.4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 어떨까요? 환율이 장중에 116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다시 1170원 70전까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원 30전 오늘 내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주제일까요? SKT 카카오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은 사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포털에서 지금 타전을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차대한 이슈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 뭐 워낙에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오늘 오전에 뉴스가 급하게 나왔고 예. 솔직히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지분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 전혀 예측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쇼킹한 사건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양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지분을 맞교환했을 때 삼국지를 보시면은 도원 결의를 할 때 술잔에 서로 피를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나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원 결의고 서로 간에 합치되는 의견을 나눴다는 부분인데 SK텔레콤이 오늘 서로 약 3천억 정도의 주식을 서로 매수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주 3천억 원치를 카카오에 매도를 하고요. 카카오는 신주를 발행해서 이걸 3자 배정으로 SK텔레콤에 지분을 넘기면서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을 2.5%,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을 서로 1.6%를 확보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회사가 서로 이렇게 지분을 맞교환했을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를 보시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에서 41%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에서 무려 9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ICT, 정보통신 분야에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대두됐던 이 ICT라는 정보통신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국경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SK텔레콤과 카카오는 바로 이 ICT 분야에서 서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맞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보신다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1번가와 SK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쇼핑이라는 부분을 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합쳐지면 유통 채널과 플랫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인위적으로 유통 채널을 구성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라는 OTT, 우리나라 최대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든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엠이라는 컨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SK텔레콤의 웨이브와
카카오 M의 콘텐츠 제작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콘텐츠 분야에서 엔터테인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등 지금 보시는 이런 단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플랫폼과 콘텐츠 여기에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 OTT 관련된 사업에서도 보시듯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이 글로벌 굴지 회사들이 아시아와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SK텔레콤이나 카카오가 단독으로 여기에 대강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양사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런 합종 연회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 오늘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방금 ICT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 IT 서비스와 관련된 삼성 SDS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여기에 최근에 AI, 인공지능 사업까지 폭넓게 IT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IT 업종 되는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핫한 부분을 모두 골고루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IT 서비스 업체인 디지털 차이나와 서로 MOU를 체결하면서 기술적인 그리고 판매,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합자를 하기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IT 서비스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삼성 SDS의 기술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중국에서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놓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으로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서비스 업체들 중에서 대부분이 실적 기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높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는 작업을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19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바닥 확인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바닥권에서 3바닥, 2바닥 이상 매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운이 지금 나오는 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 혹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 둘 다 매수 조건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일 볼만한 종목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최근에 내일 330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장중에 미리 종목 확인하고 싶다, 가격적인 전략을 알고 싶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이 좀 급변동하면서 이 가격적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과 종목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